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 권 한 권 따로 주문했던 책과 주문을 해놓고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책까지 언박싱 영상으로 6월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사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시작합니다. 네,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한 권 한 권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책을 언박싱 해볼게요. 야. 기억이 안 나. 이 책을 주문했는지. 세 권? 네. 이렇게 세 권을 주문을 했고 이제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속에서 한 달이 넘게 빛을 보지 못했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 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셸 자우너의 H밭에서 울다라고 하는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읽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던 책이고 그때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굉장히 인상적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어서 관련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되었던 사실이 한국의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 소설에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이 책이 2위인가 3위인가 하여튼 상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이 책의 제목 H밭에서 울다라는 제목도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책 제목으로서도 굉장히 끌리지만 왠지 영화나 드라마 제목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간색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색 글자와 빨간색 표지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책인데요.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작가를 조금 살펴봤더니 재미있어요.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세요. 인디 팝밴드 제페니즈 블랙퍼스트의 가수이기도 하고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도 했고요. 제페니즈 블랙퍼스트는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2번이나 오르기도 했고 이 책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무려 6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미셸 자우너는 한인 2세, 한국인 엄마를 둔 작가이고 이 H마트에서 울다의 이 H마트는 사람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장소든 어떤 대상이든 사람이든 혹은 어떤 오브제든 나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대상을 보는 순간 정말 폭발적으로 모든 감각이 오픈되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거나 엄청나게 이제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 작가에게 이 H마트라는 곳이 그런 곳이고 이 H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어떤 생활용품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적, 청각적 어떤 후각적 그런 감각들에 있어서 엄마와 연결되는 기억과 감정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게 마트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과 어떤 식자재와 연결되어 있는 엄마와의 감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표지를 보니까 이제 이 젓가락과 이 음식,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지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리고 관심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놓치는 게 있었네라는 것이 좀 놀랍기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띠지를 빼서 안에다가 넣어두었는데요. 김영하 북클럽의 선정 도서이기도 하고 뉴욕타임즈 60주 이상 베스트셀러, 그리고 2021년도 뉴욕타임즈, 그리고 타임, 아마존, 굿리즈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버락 오바마의 추천 도서이기도 하다. 뭔가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2세로 태어나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던 딸, 어느 날 덜컥 찾아온 엄마의 투병과 갑작스러운 이별이라고 하는 간단한 요약의 글도 함께 있습니다. 표지에는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추천사들이 꽤 있는데요. 이길 보라, 영화 감독이자 작가라고 하신 분의 추천사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읽고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애도와 상실이라는 감정 속에서 미셸 자우나는 묻는다.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먹이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던 엄마가 없다면 나는 한국인일 수 있을까? 그건 정확히 나의 이야기와도 만난다. 내게 수어를 가르쳐준 엄마가 없다면 나의 모어와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가 해주었던 한국 음식을 떠올리며 H마트에서 장을 봐 요리를 하며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는 미셸 자우너를 바라본다. 이는 온전히 나의 문화이며 동시에 유산이라고 명명하는 그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 가끔 생각한다. 서투른 한국어를 하거나 한국 문화의 가장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때로 가장 한국적이라고, 그 낯설고 새로운 시선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추천사가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오래 오르기도 했고 각 매체에서 올해 책으로 선정이 됐던 이유가 다 있겠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찬사라고 해서 여기 또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H마트에서 울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굉장히 첫 문장이 굉장히 평범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그 첫 문장이 주는 울림이나 어떤 감정의 터치감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다 만난 첫 번째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책을 볼 때 표지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컬러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 너무 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연두빛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비비언 고닉의 짝없는 여자와 도시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제가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이란 작가를 알게 되었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책이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이어서 비비언 고닉의 다른 책도 꼭 읽어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장바구니에 넣었던 책이고요. 잘못 주문해서 똑같은 책을 2번이나 주문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제가 다시 이 책을 주문을 해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어떤 책에 대한, 작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지만 이 책의 어떤 컬러감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 순간 또 뭔가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도 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비비안 고닉의 작품을 읽고 나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자기 장르의 글을 굉장히 독보적으로 써내려가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목도 짝없는 여자와 도시라고 하는 또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도시를 있는 그대로 느낀다. 이곳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 모두가 필요하며 대화는 언제까지고 깊어져야만 갈 것이다. 설령 우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 이 문장도 굉장히 좋네요. 뭔가 나도 도시도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한다라는 말도 좋고요. 대화는 언제까지고 깊어져야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대화의 깊이를 얘기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책도 추천사가 꽤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실려져 있는 작품이네요. 비비안 고닉이라는 작가가 어떤 소재로 또 어떠한 이야기로 이 책을 가득 채웠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삶에 있어서 사랑을 찾는다든지 평생의 짝과 동반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왔던 작가이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는 우정의 관계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비안 고닉의 어떤 그 특별함과 어떤 개성으로 또 이 책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드커버여서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크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한 손 똑 들어와서 이렇게 하드커버여서 읽기에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너드와 미드타운의 어느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다. 네,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 중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쩜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관계의 일선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엄청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와서도 마음에 들고요. 이 책도 잘 읽어보고 리뷰할 기회가 있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빨간색이네요. 문학동네의 시집 한 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시가 주는 그 명료함과 그 울림과 그 감성의 터치감은 굉장히 남다르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로는 시를 읽고 싶어 하고 시가 필요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한 권의 시집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이더라도 그런데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시집 안에서 모든 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그 시집 안에 한 편의 시라도 내가 이해하고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시집은 충분히 내가 소장할 가치가 있다. 한 편의 시 모두가 아니더라도 한 줄의 시 한 줄이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집에 대해서 어려워, 모르겠어 라고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있는 한 줄의 문장이더라도 충분하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의 매력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안미옥 시인의 시집,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시집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안미옥 시인을 잘 몰라요. 다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냥 이 한 줄의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했어요.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이렇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이 보통 시집 안에 실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집에는 없어요. 네.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시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섹션, 3가지 섹션에 나누어져 있는 한 편 한 편의 시를 실으면서 시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집 속에 어떠한 시가, 어떤 문장이 저를 감동시켜 줄지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시집을 다른 책들과 같이 주문을 하면서 책을 받고 정말 정말 한 달 넘게 박스를 오픈하지 않고 정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거든요. 이 책이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간만큼이나 저의 몸과 마음도 굉장히 구석에 많이 처박혀 있었어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책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책이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동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편집을 해서 좀 소개를 드렸던 2권의 시집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집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들면서 마음에 드는 시집을 찾았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삼척의 작은 책방에 갔다가 그 책방에서 구매했던 2권의 시집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시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을 때여서 그때 있던 시집 중에서 제목도 좀 마음에 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시집 중에서 컬러감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했었는데요. 한 권은 황학주 시인의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나 라는 또 의미심장한 제목의 시집이고요. 또 한 권은 서효인 시인의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 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이 3가지 어우러져 있는 3권의 시집을 제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아직 한 권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책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또 차근차근 한 권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나라는 제목의 황학주 시인의 시집도 굉장히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또 한번 섹션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해서 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집의 제목의 시는 또 여기는 없네요. 네, 이 제목에 끌려서 시를 선택을 했는데 이 제목에 또 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표적인 메시지를 제목에 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면 서효인 시인의 나는 나를 사랑해서 혐오하고 라는 굉장히 공감되는 시집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1부, 2부 이렇게 섹션이 나누어져서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시집도 이 시집의 제목에 시는 실려져 있지 않고
또 1부, 2부 나누어서 주제가 달려져 있는 그 모든 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1부의 제목은 나를 닮은 것들은 나를 닮아 슬프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또 다양한 시들을 구성했고요. 2부는 질투는 로맨스 같은 구석이 있다라는 제목의 또 섹션으로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네, 또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구석구석에 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3권의 시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찬찬히 또 한 권 한 권 또 편안하게 음미하면서 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을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였네. 이제 기억이 난다. 지난번에 카렐 차페크 에세이 정원사의 12달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고 너무 좋아서 바로 한 권을 더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책을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카렐 차페크의 평범한 인생을 읽었을 때에도 이 책을 서치했던 기억이 나고 표지가 되게 예뻐서 컬러풀하고 예뻐서 인상에 남았던 책이어서 책을 보니까 금세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한 권 따로 주문해서 받았습니다.